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중개 창업, 중개업소 마케팅과 중개 컨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입지 선정을 위한 부동산 자리, 부동산 사무실, 어디 하면 좋을까? 부동산 사무실은 이런 이제 점포와 같듯이 입지 선정, 사무실 위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실 위치가 사업의 6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토지상가 중개 34년 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매, 건축, 인테리어,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을 한 20개 창업한 1회 7.0% 서보인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중개 사무실을 직영 5개를 직영하고 중개업, 부동산업, 건축업, 중개 창업, 부동산 중개 사례, 부동산을 건물을 지어서 팔고 지어서 인테리어해서 팔고, 토지 투자, 한 자리에 토지 8만 평 취득해서 분할해서 분양하고 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 토지상가, 부동산 투자 시 혹 두려움이 있고 혼자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짜는 생각하지 마세요. 공짜는 의뢰받는 사람도 그렇고 의뢰하는 사람도 그렇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가를 지급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사무실뿐만 아니고 내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창업을 하든, 부동산 건축을 하든, 어떤 분야든지 직접 해보면 꼭 혼자 결정하기가 조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랜 세월을 투자를 해도 두려움을 느끼고 합니다. 여러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분양이 잘 될 것인지 등 기타 문제는 발생하는 게 없는지 해서 또 자문을 구하고, 또 내가 알고 있더라도 타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또 경륜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또한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모시고 가서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진지를 한번 묻고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고급 인력인데, 고급 인력도 그렇고 막노동하는 사람도 하루에 일을 시키면 일당이 10만원씩 에서 30만원 사이에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을 분석하고 또 알아봐 주려고 봐준다고 보면은 오전 내지 몇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존중을 해서 정중하게 사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이 어디가 좋을까? 상권 분석을 해봅시다. 창업을 하면 끊임없이 입지 선정, 상권 분석, 경제적 가치,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다 생각은 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좋은 자리, 같은 금액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는지를 유념하고 또 찾아보고, 또 오늘은 A지구에 가서 매물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 주위에 또 기타 매물들도 또 확인하고, 또 내일은 또 B지구에 가서 좋은 자리가 좋은 가격대에 있는지, 또 모레는 C지구에 가서 또 좋은 자리, 좋은 매물이 있는지를 취합을 해서, 그래 하루에 2개씩을 보든 1개씩을 보든 간에, 1개 있을 때는 비교 사례가 안 되지만 3개에서 5개가 넘어가면은 비교 사례가 됩니다. 비교 사례를 하면 가격 대비 부동산 위치, 가격 대비 부동산 위치, 가격 대비 부동산 위치의 비교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는 자리가 괜찮겠다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상가는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어요. 인구의 밀도, 그 배우지가 얼마만큼 넓으면서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사는지, 그러면 이제 사업에는 성패가 거기서 나옵니다. 첫째, 배우지를 정하고, 두 번째,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유동인구가, 통행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개발해 나가고, 또 관심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좋은 자리는 항상 내 아닌 다른 사람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그 경쟁자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부동산 사무실을 이제 수집을 해가면서 분석을 해가다 보면은 좋은 자리가 3개 내지 5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딱 나오면은 그 5개 중에 이제 또 정밀 분석을 또 해당합니다.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의 전체를 봐서 어떤 자리가 제일 좋은지를 분석을 해 들어가면 또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금액 대비, 임대료 대비 권리금, 권리금 대비 임대보증금, 월세, 이 지출하는 것도 면밀히 따져나가면서 또 자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또 한 개 있을 때는 또 평가가 안 되지만 5개, 10개 있으면은 분석하다 보면 1번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4등 자리, 5등 자리를 이렇게 등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좁혀 보다 보면은 괜찮은 자리가 한 3군데 정도 나오면은 또 구체적으로 또 심도 있게 또 이제 분석을 또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입지 선정, 부동산 자리를 입지 선정하는 데는 첫째, 여러 군데를 첫째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곳에 가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컨셉을 한번 잡으면 좋고, 토지, 상가, 공장, 아파트, 주택 등 해서 거기서 이제 나는 아파트 단지에 가야 되겠다. 아파트 단지가
대형 단지 속에 목이 좋으면은 보증금, 권리금, 월세가 비쌀 것이고, 조금 적은 단지에 가면 조금 살 것이고, 또 그 자본이 없는 것 때문에 또 가격이 산 대로 또 찾아야 되고, 이거는 권리금과 임대보증금과의 비례를 하는 부분이라, 또 경제적인 그런 입지 선정하는데도 자리가 전부 보증금, 권리금 금액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유념하시고, 또 입지 선정을 하는 데는 첫 번째 좋은 자리들을 보면은 첫째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대로변 아파트 상가를 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순서대로 찾아보면 나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내 자본으로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 다음에 좀 자본이 적으면은 1등급에는 좀 어려우면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중에서도 또 괜찮은 자리가, 괜찮은 가격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격대에 들어가서 또 버려나가면서 더 좋은 쪽으로 옮겨나가는 4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무실 금방 좋은 데는 나오질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고 최소한으로 5년 이상 하고 이러면은 벌써 그 수익이 얼마만큼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상 또 빠져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놓치지 않고 또 등급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4등급에 있었으면 2등급으로 올라가고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해야지 첫 번째부터 좋은 등급이 잘 안 나올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 좋다는 것은 뭐냐, 인구 밀도가 많고 세대수가 많고 하면 인구 대비 이 밀도,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권은 좋다. 사업지로서는 상당히 좋다. 그러므로 이제 자리 자본, 또 자본이 좀 모자라면은 또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 사무실을 하나 차려보는 비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곳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면은 짓기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바꿀 거 해봤자 싹 바꾸면은 되겠지만 그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 바꾸든지 그대로 써도 무방하고, 사무실 짓기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영 험하지 않으면은 쓰면서 바꿔나가는 거는 쉬운 거니까, 이 위치에 이러한 책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책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드러내고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최저 우리 사무실 하나 차리는데 비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업소일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권리금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리가 조금 괜찮으면 다 권리금이 다 있습니다. 권리금이 없으면 그 자리는 안 좋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권리금이 없는 데는 위치가 안 좋다. 나는 권리금을 주고 안 가겠어. 집주인인데 보증금은 찾아오지만 권리금은 못 찾아온다. 이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리는 무슨 업종이든 중개업소든 기타
상점이 다 입점해 있는 부분이라 항상 권리금은 줘야 되는데 좋은 자리를 분석을 하면서 사기 받을 수 있는 이것도 돈을 버리는 거죠. 나는 중개업소에 저게 5천만 원 달라는데 나는 5천만 원 그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 판단해서 그 옆에 부동산 사무실을 또 개발해 나가다 보면 뭐 책방이 있든지 통닭집이 있든지 기타 오비 비어가 있든지 이러한 물건이 이제 나오게 되든지 안 그러면 개발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점포가 필요한데 혹시 팔 의향이 있느냐 물으면은 내 거 하라. 나는 지금 현재 이러는 계획이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안 되면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보를 듣고는 그걸 또 비교 분석을 해서 또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를 기호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자리로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또 이제 정밀 분석을 해 들어가면 또 개발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리 보면 보증금, 월세,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치고 사무실 내에 다른 업소가 있으면은 철거하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면서 내 직기를 갖다 놓는 부분. 자, 거기에서 이제 철거 비용,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뭐 최저로 하든지 최고로 하든지 간에 비용, 그러면 직기 사놓는 거. 즉, 직기 사놓는 거, 뭐, 그거는 이제 좋은 거 같으면 좀 비싸겠지만, 또 산 거는 중고, 가구점에 가면은 또 사게 살 수가 있습니다. 책상, 뭐, 책꽂이, 의자, 뭐, 다 해봤자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고, 보증금, 월세, 그 다음에 권리금. 월세는 이제 선불 주든지 후불 주든지 정해지면은 선불 주면은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나겠죠. 그러면 이제 최저 부동산 사무실의 유형을 보면은 최저 보증금이 500부터 1억 5천까지 그 안에 천차만별로 있지만은 거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2천만에서 5천만 원 보증금액을 50만 원에서 300 좋은 자리는 500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네 능력껏 나는 어떠하게 자본이 없으면은 자본 없는 대로 해서 창업을 좀 많으면은 많은 데서 창업을 하다 보면 이것은 자리값은 항상 내가 권리금을 더 줬다 하더라도 권리금은 내주게 또 다 받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은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연주 누구인데 받아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이것을 근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주인이 이 점포를 사용하진 않을까 물어보고 사용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따가 내가 또 권리금을 받고 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처음부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조사한 다음에 또 조사하더라도 흥정해가지고 계약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마음에 들어서 또 이제 취득하면 또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사무실 하나 차려보는 데는 권리금, 보증금, 간판값, 집기, 지도, 전화기 한 2대, 컴퓨터 이를 따지보면 최하라도 보면 보증금, 권리금을 뺀 거를 보면 한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 500만 원 정도 넣으면 집기들은 좋은 걸 넣을 수가 있다고 봐지고 물론 이제 더 고급적으로 하면 한 7, 800만 원, 1000만 원 더 갈 수 있겠지만은 크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고 하지만 뭐 중고를 하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조금 색을 하다 보면은 한 30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사이 이라면 직기는 넣을 수가 있으리라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부동산 업소에 권리금을 주고 취득을 하면은 상당히 지혜롭고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업소든지 처음에 차려서 그 장소에 중개업소가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려고 하면 최소 5, 6개월, 1년이 넘어가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까지의 홍보와 시간과를 대비해보면 기존 부동산 업소를 권리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것도 그거보다 사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사업을 못 한다고 보면 권리금을 많이 주고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버려가지고 권리금을 준다고 보증금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변통할 수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경제활동 사업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리금을 주지도 않고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권리금을 줘도 나는 좋은 자리를 하겠다. 그리고 권리금을 줘도 이제 A 자리, B 자리, C 자리 비교 분석해서 어디가 좋을 것인지 또 분석을 해서 계약을 해서 임하면 참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사무실 차리는데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상가에 대해서 등 시리즈로 가끔씩 한 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